이번 영상은 어제 실제 매수한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익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은 이 어제 매수했던 이 노란색 음영에서 이렇게 매수했던 ABL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어제 10월 8일 화요일이었죠. 오후 2시 36분에 이렇게 ABL 바이오를 5일 이평선을 하단 라인으로 이렇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 4.19%, 4.35%, 그렇죠. 보통 21 이평선인데 5일 이평선에서 매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고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박용건님께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박용건님께서 픽한 종목인데 이렇게 상하폭이 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또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함께 진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종목의 익절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기 전에 이 종목 한번 매수했을 때 이렇게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코스닥이죠. 어제 매수했으니까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0.53%, 시초가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0.35%로 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AB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섹터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대응 관점을 공부하는데 보유냐 익절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ABL 바이오 요 노란색 음영 어제 10월 8일 화요일이니까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뭐 큰 내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박영건님께 이제는 함께 이 종목을 학습용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하기 전에 일단은 내용을 왜 했는지를 물어보긴 했었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노란색 음영에서 매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꼭 차트만이 아니라 이런 섹터나 코스닥 지수나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이 노란색 음영에서 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고도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항상 조금 안정적인 자리 그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 일단은 5일 이평선 매매였기 때문에 이 빨간 5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박원견 님이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어제 코스닥이 0.4 좀 약하락, 그렇죠. 힘이 없는 모습이 나왔죠. 최근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다시 바톤 터치를 받고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섹터적인 부분이 장 후반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제약 바이오인 ABL 바이오 이런 섹터적인 부분을 주가지수와 함께 연계를 하였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그렇죠. 어떻죠? 저점이 많은 종목들이 최근 지수 하락으로 물론 반등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역배열로 막 이렇게 꺾인 종목도 많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그렇죠? 하지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고점도 일단락 이런 추세대를 만들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도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단기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단기 상승 추세라는 것은 저점에 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차적인 추세적인 부분을 참고로 하고, 두 번째는 요 고점대에서 8월 29일 날 38,500원. 그렇죠? 요 고점을 어떻게 했죠? 요 고점대 라인이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이렇게 그저께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2일 전에 돌파를 하였죠. 그렇죠. 요 날로 보면 오늘로 보면은 3일 전.
그렇죠.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를 하고 그 다음날 고가놀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5일이평선 지켜주고 그리고 어제 5일이평선을 지지하고 반등. 그렇죠. 어찌됐든 이 정도 이후로 일단은 진입을 5일이평선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21일평선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수를 해줘도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박원근 님이 항상 종목을 할 때 이렇게 변동성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또 비중 조절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진입을 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지금 약 수익을 조금 수익을 갖고 가고 있죠. 이렇게 진입했을 때가 4.19, 4.35% 상승 중이었으니까는 5.28%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까는 조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익절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가 익절을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냥 뭐 내일 뭐 어떻게 뭐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내일 흐름 보고 뭐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계획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지워볼까요? 요거를 일단은 좀 지워보고 자, 요것도 함께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지워보고 자, 이걸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보유냐, 익절이냐, 손절이냐 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종목을 매수 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횡보장이냐 이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상승 추세일 경우 주가가 계속 주가지수가 좋은 흐름이 나올 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질 때 상승 추세일 경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승 기간은 길고 조정은 짧기에 익절을 크게 하기 위해선 보유 기간을 길게 잡고 손절의 마이너스를 좀 깊게 두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보통 손절을 뭐 마이너스 2, 3%대에서 하고 있는데 주가지수가 막 상승 추세를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시장이다. 그럴 때는 뭐 마이너스 5%까지도 열어둔다는 것이죠. 왜? 시장이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투자 심리가 회복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승 추세일 때. 반대로 하락 추세일 경우 상승 추세와는 다르죠. 종목들이 상승을 해도 기간이 짧게 나오고 하락은 길게 나타나므로 익절은 짧게 잘라먹고 이 손절의 마이너스를 짧게 두어서 손실이 크게 나지 않도록 이런 대응이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보장일 경우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하락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횡보장, 주가가 막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막 않으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이죠. 이럴 때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공존하여서 개별 종목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 오르면은 진입을 했지만은 또 시장이 횡보장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막 빈번하게 나타나서 종목들도 상승과 하락이 막 위아래로 짧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번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땐 반드시 부분익절, 짧게라도 1%든 2%든 3%든 이런 부분익절과 자신이 만든 손절 라인, 어디 이평선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하겠다. 어디 캔들 라인, 전저점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하겠다. 전고점을 이탈하면 나는 뭐 손절하겠다. 또 퍼센트,
나는 마이너스 3%를 넘으면은 손절하겠다. 이런 것들을 횡보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보유를 하느냐, 익절을 어떻게 하느냐,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주가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지워볼까요? 그래도 우리 여기에 어떤 종목인지는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코스피로 넘어와서 우리 코스피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개인별로 다 똑같은 차트를 보지만은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제 바닥 찍고 대바닥 뭐 단기적으로 바닥 만들었다. 막 요즘에 2차 전지들 막 이렇게 상승 나오니까는 야 이제는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아니다 아직 뭐 고점도 높이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저점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저점은 높이고 있지만은 고점은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지만은 힘이 부족해서 아니면 시장이 조금 더 무언가를 더 기다리는 듯한, 그러면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그렇죠? 이 고점들을 높아줘야 이제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것인데, 저점은 일단 높여놨지만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단기 바닥권은 만들었지만은 일단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횡보장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횡보장일 땐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는가. 오늘 익절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반드시 부분 익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회원님들에게도,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도 매일매일 영상을 오후에 하면서 부분 익절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전략이다. 왜? 시장과 호흡을 할 때 지금 시장은 내가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는 부분 익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은 시간에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간에서 1.62%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에 미국이 뭐 어떤 이슈로 급락하지 않는다면은, 또 뭐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한 것들이 어떤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내일 시초가는 조금 상승한 채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겠죠. 그렇죠. 시간에서 1.62% 상승했으니까는 이렇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부분 익절 반드시 뭐 1%, 2%, 3% 그것이 상당히 작은 퍼센트지만은 이렇게 부분 익절을 통해서 내가 매수한 금액의 3분의 1이던 절반은 항상 장 초반에는 번쩍 상승이 나온다면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마음 편하게 손실 없는 선까지 홀딩을 하고 대응을 해주겠다.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 오르는데 왜 굳이 매도를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오를 때는 당연히 홀딩을 하겠죠. 근데 분봉을 통해서 오르고 고점을 단기적으로 장 초반에 만들고 밀리는 모습이 나올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윗꼬리 다는 종목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점 만들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다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짧게라도 마이너스 1%도 좋고 플러스 1%도 좋고 플러스 2%도 좋고 플러스 3%도 좋고 작은 수익의 퍼센트지만은 반드시 요 부분 익절. 왜? 저는 시장이 지금 횡보장으로 판단을 아까 살펴봤듯이 그러한 이유로 횡보장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수익이 났을 땐 반드시 부분 익절 이것을 꼭 지키려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이 종목이 그냥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시장과 호흡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의 모습인지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나만의 매도 전략, 보유냐, 익절이냐, 부분 익절이냐,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 편하게 홀딩하느냐, 그런 전략을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